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의 현안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사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전주의 대변혁을 시작하겠다. 1년 전 우범기 전주시장이 취임사를 통해서 전주 시민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경제와 교통, 문화와 청년 등 전주 시정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된 이 말은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전주를 만들겠다는 우 시장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민선 8기도 어느덧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우범기 시장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취임하신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주 대변혁을 위해서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더라 하는 걸 새삼 느낀 1년이었습니다. 아울러서 35개동 순방등을 통해서 변화에 대한 우리 전주 시민의 열망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도 느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지난 1년은 단기적인 어떤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그림을 그려서 제대로 된 어떤 전주의 대변혁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셨죠. 예. 그동안의 성과 또 앞으로의 계획, 포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 기자회견 영상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기존의 자원과 가능성을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민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용기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전주시 민선 8기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주의 위대한 도약, 전주시 경제산업 비전 2030을 선포하며 전주 경제의 획기적인 변혁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전주 경제의 판을 바꾸어야 합니다. 도시, 산업, 경제 3대 분야의 핵심 전략을 통해 앞으로 7년간 3조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30년에는 미래 신산업 경제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새로운 경제산업 일자리 5만 개, 465개의 기업 유치 성과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고 시장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굵직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전주시 경제산업 비전 2030을 발표를 하셨어요. 개괄적인 내용이 좀 소개가 되긴 했습니다만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1주년 하면 어떤 지난 1년 동안 무슨 일을 했다 중심으로 아마 회견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비전 2030을 발표한 이유는 전주 경우에는 미래를 향한 끊임없이 큰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려나가야 될 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주가 다시 위대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일자리고, 그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고,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2026년에 국가 탄소 산업단지, 아울러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30만 평 이상의 어떤 새로운 산업단지를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표를 했고, 아울러서 우리 전주시가 이제 주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 그리고 수소, 드론과 같은 기존 산업도 제대로 고도화를 좀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결국에는 경제라고 하는 건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성장이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규제 완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완화를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도 용역 중에 있는 거고, 그 중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 대로 발표를 해서 민간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우리 전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겠다는 어떤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아울러서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의 어려움은 훨씬 더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번 코로나 때 어떤 융자 받았던 부분들이 지금 만기가 돌아오고 있고, 이런 걸 고려해서 지금 그 전북 신용보증재단하고 전북은행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을 해서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특례 보증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금년 하반기하고 내년에서 1,200억 규모를 하고 있는데 이 규모는 기존에 우리 전주시가 했던 거에 비해서 한 60배 정도 많은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해야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이 어떤 이 자금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걸 과감하게 지금 실시를 했다. 이 정도 또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취임 직후부터 강한 경제를 굉장히 강조를 해 오셨습니다. 뭐 방금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경제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첫손에 꼽히는 것이 일자리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주시 일자리 정책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가 경제고 사실은 그 일자리가 복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현재 그 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기업이 탄소라는 소재를 만든다고 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탄소라는 소재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유치가 돼야 여기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런 면에서 이제 2026년 탄소 산업단지가 완공이 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수많은 어떤 중소기업들이 들어가서 탄소라는 소재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걸 지금 가고 있고 아울러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는 역사라든지 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자산이 그냥 그 자산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자산이 기업화되고 산업화돼서 실질적인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사실은 문화관광 쪽에 수많은 괜찮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기업 유치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산업단지가 없어서 유치하기가 어려운 지금 전주의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산업단지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전주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괜찮은 일자리 좀 생기는 전주 그런 틀을 지금 만들어 가야 될 때다. 그리고 그 방향에 하여튼 최대한의 어떤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뭐 조금 전에 청년 일자리 문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요즘은 그 수명도 길어지면서 이 일자리 문제가 사실 전 연령대에 걸친 문제인데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갖는 의미 더욱 각별합니다. 청년들이 이제 떠나면 지역의 미래도 그만큼 어두워지기 때문인데 요즘 청년들 뭐 단순하게 급여나 처우 못지않게 복지나 문화 뭐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많으실 것도 같은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순히 돈의 문제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어떤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여건 이 부분은 행정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고 아울러서 이제 제가 그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주에도 괜찮은 기업이 있는데 괜찮은 인력이 안 온다. 고급 인력이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든지 이분들을 만나 보면 이분들 얘기는 전주에 어디에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지를 모르겠다.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시가 시범적으로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대학교 내에 전주 기업 취업반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취업반에서 있었던 학생이 전주에 있는 기업에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3년 동안은 한 50만 원 정도씩의 추가적 지원을 할 거고요. 4년 차, 5년 차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추가적인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취업을 한 이후에 5년 정도 지나야 전주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우리 시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 괜찮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급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청년 입장에서는 전주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갈 생각이고 금년에 한번 해보고 이게 괜찮은 성과가 나오면 좀 과감하게 확대를 해서 전주에 있는 기업과 전주에 있는 어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전주를 떠나지 않고
전주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그리고 여건 이런 걸 조성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좋은 일자리도 많이 발굴이 되고 아울러서 그 미스매칭도 많이 예, 해소가 예.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4, 5년 전부터 그 지방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지역형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탄소 산업과 연계를 해서 전주형 일자리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효성에서 만든 탄소 소재를 써서 탄소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많아야 이게 되는데 현재 그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소위 말하는 밸류 체인을 구성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탄소 산업 그 협동조합도 만들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2024년부터 전주형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시 산업 경제 이렇게 3대 분야에 걸쳐서 핵심 전략에 앞으로 7년 동안 3조 4천억을 또 투자를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이제 뭐 우리가 각종 개발 계획을 진행을 하다 보면 말도 많고 뭐 탈도 많게 마련인데 사실은 시민들이 또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또 개발 분야일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까 싶은데 그동안에 가장 그 우리가 오래된 현안 가운데 하나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입니다.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파트너인 롯데와 어떻게 협의는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 이제 롯데하고 협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협상을 하더라도 어떤 롯데의 분명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롯데에서도 분명히 의지를 밝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롯데에서 이제 지난 6월에 분명히 자기들도 추진은 하겠다라는 이제 정식으로 사실 공문으로 접수를 받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실무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종합경기장의 경우에 이제 야구장 철거를 마무리했고 그러면 그 공간에는 이제 당분간은 뭐 감액 축제라든지 복숭아 축제라든지 시민의 어떤 축제의 장으로 지금 활용할 생각이고 내년에는 이제 야구장 자리에는 시립미술관하고 그 국가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이 이제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뭐 지금 종합경기장 자체도 지금 내년에는 철거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철거를 한 이후에 그래야 어떤 이제 진짜 변하는구나 하는 시민들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협상 상대인 롯데 측에서도 전주시의 의지도 분명히 강하다 하는 걸 그분들도 느껴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합경기장 개발이랄지 롯데가 이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이제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전주시와 아까 말씀해 주신 롯데 측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조금 진행이 되어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래됐고 또 민선 8기 돼서 1년이 지났는데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마 이제 뭐 답답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사실은 속도감 있게 가고 싶은데 이게 상대가 있는 어떤 협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연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기존에는 실무적인 협상 자체가 진행이 안 됐다면 민선 8기 이후에 지난 1년간은 정말 꾸준히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변화의 어떤 소지는 분명히 있고 반드시 뭐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대규모의 컨벤션 센터의 경우는 전북이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되는데 전북 입장에서도 전주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어떤 필수적인 시설이다. 그래서 설사 뭐 정말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민간하고 협상이 잘 안 되더라도 컨벤션 센터는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반드시 찾아내서 빠른 시일 내에 컨벤션이 시작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생각입니다. 우리가 종합경기장 못지않게 시민들이 그 관심을 갖는 분야가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주시 시내 중심과 가장 노른자 위 땅에 대한 개발이다 보니까 더욱 그런데요. 이 문제도 참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이제 뭐 그 부분도 오래됐죠. 그리고 묵은 현안이고 실은 제가 이제 지난해 취임해서 얼마 안 돼서 제가 민간 자광 회장도 직접 사무실에서 만났고 거기에서 어떤 우리 의지도 분명히 밝혔고 지금 현재 철거 공사가 이제 뭐 지금 현재 중지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여건을 맞춰서 철거를 시작을 할 생각이고 아울러서 이제 좀씩 늦어지는 게 또 맹꽁이 서식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맹꽁이 이주하는 계획 수립해서 또 이주하는 이런 행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는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그 협상 지침을 준비 중인데 그 부분 공개하고 아울러서 이제 실무적으로 협상을 해 나가면 제가 보면 종합경기장의 경우는 이제 컨벤션 하려면 중앙에 가서 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있던 대한방직 터가 조금 더 빨리 개발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특히 이제 그 대한방직 터의 경우에는 지금 그 철거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면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철거하는 기간 동안 충분히 전주 시민의 이익이 드는 방향으로 뭐 충분히 개발 이익도 환수하고 이런 방향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 철거가 끝난 직후에 어떤 곧바로 뭔가가 시작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게 지금 우리 시가 그런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고 시간을 특정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니까 몇 년 정도 후면 사업이 조금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대한방직 터의 경우는 이제 철거가 끝나고 협상이 잘 되면 내년 말에라도 뭔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종합경기장의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가 받아야 되는 게 있어서 아마 컨벤션 센터의 경우에는 민선 8기 내에 첫 삽을 뜨면 성공한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어떤 행정이라고 하는 게 절차가 있고 이런 부분을 잘 지켜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전주시에 필요한 시설들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나갈 생각이고 어쨌거나 두 군데 다 저는 민선 8기 내에 시작이 되는 모습을 우리 전주 시민한테도 보여주고 전주 시민의 어떤 정말 기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특히 이제 시에서 해야 되는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신속히 해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여러 차례 해 오셨습니다.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용적률 상향 또 용도 용적제 도입 이것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오신 건데 사실 일부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조금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개발 업계에서도 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지에 상당수 또 상업용 건물들이 공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과감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그것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분야부터 지금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구도심 지역에 프랜차이즈 업종을 허용한다든지 한옥마을에 어떤 2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한옥을 한다든지 한식 이외의 음식도 한옥마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결론을 내려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용적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어떤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 의견과 또 건설업계 의견이 서로 이제 좀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분명한 거는 민간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정도의 규제를 완화를 해줘야 민간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사실은 전주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말씀을 드리면 규제 완화를 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규제 완화를 했는데 민간이, 기업이 제대로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비로소 전주의 어떤 경제 활성화가 시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이 다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분은 민간이 개발했을 때 난개발인데, 지금 현재 전주의 모습으로는 난개발 우려가 아니라 누군가 성공하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저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후백제 역사문화권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주에 정말 앞으로도 100년, 200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역사 자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지역, 말씀하신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과감히 개발을 해야 전주에 어떤 활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실이 많고 힘드니까 지금 이대로 다 놓아두면 공실은 더 많아지고 경제 활력은 더 떨어집니다. 그중에 누군가가 제대로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이 사람을 끄는 중심 역할을 해줘야 이 주변에서도 투자가 일어나는 거고, 그게 사실은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도시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했다고 보고 있고, 우리 전주도 이제는 그 단계에 들어갈 때가 됐다. 그런 면에서 하여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민간이 투자해서 수익이 날 정도의 저는 과감한 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하여튼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여론으로부터 가장 호되게 질타를 받으신 것이 아마 전주천과 삼천에서 버드나무를 벌목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취지로 하신 일이고, 또 전주천 또 하천 정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주천, 삼천의 경우도 지금 현재 용역을 통해서 내년에는 생태하천의 개념에 우리 시민들의 쉼터로 제가 돌려주는 사업을 추진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뭐 자전거 도로라든지 우리가 충분히 전주천, 삼천을 활용해서 어떤 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고, 다른 도시에 가보시면 정말 제대로 천변을 개발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필요한 부분에는 뭐 꽃밭도 조성해야 되는 거고, 금년에 이제 그런 어떤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전주천, 삼천의 경우에 결국에는 준설도 해야 되는 거고요. 물이 흘러야 천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버드나무 뱉다고 많이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 버드나무는 시가 의도적으로 심었던 버드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주천, 삼천을 사실은 20년 동안 관리라는 측면에서 저는 소홀히 해왔다. 관리를 안 해서 생긴 부분이고, 그래서 일부 저도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일부 베서는 안 될 나무도 일부 벤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전주천, 삼천은 뭐 재난 예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꽃가루의 문제도 있고, 또 전주천, 삼천을 시민이 쓸 수 있는 문화공간, 체육공간, 힐링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고, 버드나무는 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정말 제대로 이 지역은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놓아두자. 그렇지만 그게 아닌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저는 정리를 해 나가는 게 궁극적으로 전주천, 삼천이 시민의 품으로 저는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버드나무도 그렇고 오목대 나무도 뱉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이 결코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이 지나서 전주천, 삼천이 더 시민이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면 그런 평가는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그 전주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가 아무래도 교통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전주에서 교통이 가장 복잡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소곡교 내거리입니다. 삼천과 전주천을 따라 길게 이어진 도로에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서 있습니다. 군산과 익산 쪽으로 향하는 길목이다 보니 언제나 출근 시간이면 큰 홍역을 치릅니다. 전주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차량 정체가 가장 심한 홍산로의 경우 출근 시간대 차량 속도가 7km에 불과했습니다. 인근의 소곡광장 주변 아파트 진출입로는 이맘때면 주차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신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항상 일어나요? 항상 이러죠. 이 시간대는. 낮에는 괜찮습니다. 출근 시간대는 이렇게 항상 밀립니다. 서부 우회 도로는 주요 교차로마다 예외 없이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전주대와 법원, 검찰,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밀집돼 있고 김제 방면 차량들까지 몰리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같은 출근 시간대 지정체 구간은 100곳이 넘습니다. 운전자들은 매일 전쟁 같은 출근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 출근 시간이 최고로 지금 피크거든요. 굉장히 지금 밀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제일 오래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에. 퇴근길 상황은 출근길보다 더 심각합니다. 완주 이서에서 혁신도시를 거쳐 전주대로 향하는 도로에 차량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 외곽부터 시작된 차량 정체는 도심 깊숙이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퇴근 시간대의 지정체 구간은 170여 군데, 아침보다 무려 70%가량이나 늘어납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대는 교통량이 분산이 되고 있지만은 저녁에 퇴근하는 시간대에는 퇴근 시간이 일정한 관계로 동시에 유입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전주시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출퇴근 시간대 교통 지정체 현상 참 심각합니다. 시장님도 공감하시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후보 시절에 이런 교통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하시는 공약 가운데 하나가 황방산 터널 개설 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터널이 개통이 된다면 저런 문제가 어느 정도나 좀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황방산 터널은 이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면은 그건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근데 황방산 터널이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지 전주의 어떤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일정 부분 기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전주의 어떤 교통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사실 고가도로가 적고 지하차도도 적고 소위 말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도 굉장히 없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정체가 심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최소한 대중교통이라는 측면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를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린대로부터 시작해서 BRT도로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런 게 되면 최소 이제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속도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 아울러서 지정체가 굉장히 많이 드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하차도라든지 내지는 고가도로라든지 이런 어떤 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주의 교통 문제의 경우는 단기간 내 해결은 어렵고 최소한 10년 정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어떤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하겠지만, 예를 들면 전주역이 활성화되고 또 혁신도시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려면 사실은 전주역에서 혁신도시까지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 그래서 어떤 다양한 지금 전주천, 삼천도
제대로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전주천 3천만 하더라도 사실 편도로 봤을 때 2차로로 가다가 1차로가 됐다가 또 사실 농로가 나오고 어떤 일관성 있는 지금 도로 구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주천 3천이 나름 전주의 간선이 되는 순환도로가 되는 이런 방향의 어떤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그 신호등 체계 자체도 좀 제대로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백제대로 같은 경우 보면 큰 사거리에서 또 그 다음 사거리 가면 또 걸리고, 그리고 그 신호등도 길잖아요. 대기 시간이. 특히 이제 종합경기장 앞에 같은 경우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한 번 신호에 걸리면 5분을 기다려야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사실 신호등 한 번 걸려서 5분 기다리면 신호등 5번 걸리면 25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뭐 정말 거기가 지하로 가든 어떤 방법을 충분히 강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교통 관련해서는 한 10개년 계획 정도를 지금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BRT 간선 급행버스 체제 그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는 없는 저 사업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BRT가 이제 버스 중앙철도 개념이고요. 또 보면은 지하철 대신 버스가 운행하는 지하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서울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대부분 지역에서 이제 시작을 한 상태고, 우리 전주 경우에도 최소한 간선 라인에 백제대로, 기린대로 이런 어떤 주 도로에는 버스 중앙차로가 생기게 되면, BRT가 생기게 되면 버스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한 그런 전주의 어떤 교통 문화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뭐 조금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전주가 그걸 추진하게 된 이유가, 과거에는 광역시가 없는 전주 같은 데는 국가의 지원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 전주 같은 도시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건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살려서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교통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터널을 뚫거나 고가를 해서 입체화를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대중교통의 흐름을 빠르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예를 들면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결부해서 자전거 도로들도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시에서도 백제대로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를 추진을 해 오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 자전거 이용을 좀 유도를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좀 해소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 최근에 이제 일부 구간에서는 뭐 교통 정체가 우려된다든지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금 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이제 그래서 어떤 시민 의견 수렴도 한 2차례 지금 걸쳤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라든지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는 게 분명히 바람직하긴 하나, 현재 있는 이 교통 문제를 바라보면 도로를 자전거한테 내어줄 정도 수준으로는 저는 아니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그리고 레저용 자전거하고 출퇴근하는 일상에서 쓰는 자전거에 대한 정책이 조금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 오히려 완주까지 연결되는 전주천, 삼천, 만경강을 활용한 제대로 된 어떤 레저용 자전거 도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시내에 있는 자전거 도로 경우에는 인위적인 자전거 도로보다는 오히려 자전거가 갈 수 있는 턱 문제라든지 제대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 의미는 지금 현재 인도 자체도 문제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 가로수 뿌리가 올라와서 문제가 되고, 그런 지역, 이런 부분까지 단순히 거기에 자전거 도로라는 표시를 해서 세멘트를 까는 게 중요한 건 저는 아니다. 자전거가 편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이 인도와 자전거가 잘 융합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 이제 뭐 잘 아시지만 굉장히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가 우리 시의 도로들 보시면 인도가 제대로 없는 데도 많고 예.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전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실 그런 고민이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미 있는 인도 제대로 돼 있는 부분에 자전거 도로를 쭉 놓을 수 있는 데만 놓는 이 방법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고 오히려 모든 도로에 자전거, 사람이, 차가 어떻게 조화롭게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 저는 근본적인 지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백제대로 경우에는 뭐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이렇게 도로에 자전거 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대부분 시민들이 찬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조만간 그 정책은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 준비된 뉴스 영상 하나 더 보시고 계속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먼저 수소경제 중심도시 도약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수소 시범도시인 두 시군이 본격적인 수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지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어떤 목적지를 정해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양 지역의 공동 발전과 신뢰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양 지역의 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 윈윈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또 전주시 소유인 완주 상관 저수지 주변을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들의 공동 쉼터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실무 협의 기구를 구성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완주와 전주가 이런 상생 협력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함께 나간다면 그 길이 바로 또 우리 전북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함께 혁신해서 함께 성공하는 완주 국민들이 찬성이든 반대든 서로 편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되면서 축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된다면 언제나 한 것은 상생협이 잘 되다 보면은 그 시점은 아마 우리 완주 국민이 판단할 걸 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 그리고 전라북도가 상생 협력을 계기로 어떤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갈지 주목됩니다. 네, 민선 8기 전주시정에서 전주 완주 통합 문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다른 후보들은 예를 들면 뭐 경제적 통합이다, 생활 통합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주 확고하게 행정 통합을 강조를 해 오셨어요. 그 우문입니다만 왜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광주 부시장 할 때 보면 광주하고 전남이 수시로 MOU를 맺는데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행정 통합을 주장을 한 거고요. 뭐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사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광산군을 통합해서 큰 거고 대전이 대덕군을 통합해서 컸고 창원이 특례시가 된 건 마산과 진해를 통합해서 특례시가 된 거고요. 가장 최근에 됐던 청주를 보시면 청원군과 통합한 이후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고 있는데 청주는 거의 지금 85만이 가 있고 청주는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더라도 100만이 갈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도시 자체의 활력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북이 내년에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을 하는데 그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한 부분을 뒷받침하는 건 결국은 우리 전주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완주와 통합이 됐을 때 그 역할을 하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어떤 통합된 완주 전주와 새만금이 양대 축으로 전북 특별자치도를 끌고 갔을 때 그야말로 특별한 저는 전북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가지의 그 통합을 통해서 규모화하다 보면 거점 역할이랄지 발전의 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방금 그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세 분이 모여가지고 상생 협력을 하시고 관련된 상생 사업을 지금 추진해 오고 계신데 벌써 7차례나 만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사업들 진행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7차례 만나고 앞으로 3차례 만나서 우선 한 10차례 정도 상생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자라고 지금 해서 지금 전혀 정상적으로 쭉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김관영 지사님, 유희태 군수님께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까 잠깐 나왔지만 상관저수지가 위치는 완주 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저주시의 땅의 소유권은 우리 전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하고 완주가 전북도가 합심해서 힐링 공간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 또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우리 전주 시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그리고 수소 산업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완주 쪽에 수소 산업단지도 만들고 또 완주와 전주가 같이 수소 시범도시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전주 쪽에서는 R&D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뭐 찾아가는 어떤 문화 행사 같은 경우도 지금 완주군하고 같이 하고 있고 우리 전주 시립예술단이 완주군을 찾아가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와 완주에 있는 도서관 이런 부분들도 엮어서 완주의 도서관, 전주의 도서관을 엮어서 전국에 있는 도서관 여행하는 분들이 완주와 전주를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사업 등 지금 굉장히 다양한 경제 파트라든지 문화 파트, 교통 파트, 관광 파트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지금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협력 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이 보면 그 시내버스 요금을 전주시에서 지원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찬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셨던 상관 저수지 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뭐 일부 삭감됐다 다시 이제 살아나기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조금 잡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상임위에서 뭐 이렇게 정확한 이해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지금 의회에서 전부 다 이해를 해서 뭐 예결위에서 충분히 다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그런 일이 뭐 완주나 전주 쪽에서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전주시 이제 의회나 이런 입장에서 전주가 너무 양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전주가 더 통 크게 양보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 완주 전주가 하나의 광역 생활권으로서 어떻게 보면 생각이 같아지고 의식이 같아지고 우리가 같은 생활권에서 살고 있다는 인식이 생길수록 완주 전주가 통합에 가는 길에도 저는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그 길이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가는 길에도 큰 저는 보탬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완주군에서 시 승격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전주시에서는 이제 공간 문제 때문에 청사 매입을 또 추진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이 통합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분명한 거는 완주가 시 승격 추진하는 부분은 지금 완주나 김제보다 사실 완주가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 소유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대응하는 차원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과 완주 전주가 통합해서 정말 광역으로 가는 경우는 사실은 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전주시가 하는 청사 별관 가지고 그런 말씀들이 좀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런 개념입니다. 저는 완주 전주가 통합이 되면 전주시청뿐만 아니라 관련 어떤 행정기관들이 완주군 지역으로 통 크게 가야 된다. 그래서 완주군 지역 내에 행정타운이 제대로 된 행정타운을 만드는 것이 완주
군민들의 어떤 설득에도 도움이 되고 전주시 입장에서도 전주 시내에 있는 땅이 별로 없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구도심을 살려나갈 수 있는 새로운 거점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지금 전주시 공무원들 자체가 시청이 아니라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면 통합이 돼서 완주에 시청이 지어질 때까지 전주시는 이렇게 서비스 면에서도 불편하고 공무원의 근무도 불편한 상태로 갈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시청사 별관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고 지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완주로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잘 아시지만 도청이 떠나고 구도심 정말 굉장히 취약해졌고 예. 만약에 시청까지 떠나게 되면 훨씬 더 구도심이 살아나기 참 어려운 여건이 된다. 근데 오히려 지금 현재 시청 자리에 제대로 된 시청자 별관이 들어서서 우선은 공무원이 쓰고 공무원이 완주로 간 이후에는 이 시청 자리와 별관 자리는 뭐 완산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들어가 주고 아울러서 문화예술 창작하는 공간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식산업센터 개념의 공간 이런 청년이 몰리는 공간으로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건물 시청 자리가 구도심의 활력을 끌고 가는 거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그런 거점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시청 별관을 짓는 게 완주의 통합과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오히려 구도심을 끌고 가는 거점을 만들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뭐 설계도 그렇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지금 왕의 궁원 프로젝트라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게 단일 사업은 아니고 이제 문화와 관광 분야에 걸친 그 굉장히 큰 장기 프로젝트인데 뭐 두 분야가 또 연계가 되면 사람도 많이 끌어모을 수 있고 또 일자리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어떤 사업이 좀 소개해 주시죠. 잘 보시면 역사적으로 보면 경주도 그러고 부여라든지 공주라든지 역사적인 도시들이 역사 자산을 활용해서 사실 산업화하고 기업화해서 관광객이 오게 만드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진도가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전주는 보시면 우리가 후백제의 수도였고 조선왕조의 본향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역사 자산이 그러니까 지키고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치중해 왔다. 이제는 이 역사 자산들을 활용을 해서 사람이 몰려들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 그리고 이 역사 자산을 활용해서 기업이 만들어지는 산업이 생기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바뀌어가는 과정 자체를 20년 장기적으로 잡은 이유는 이제 후백제 이 부분은 발굴하고 조사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인정받고 이런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20년이라고 하는 장기 플랜을 가져가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뭐 케이블카라든지 아중호수 개발의 문제, 건지산을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속도감 있게 이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걸 통해서 역사, 문화, 전주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이 관광 자원이 되고 이랬을 때 지금 한옥마을 중심에 전주의 관광 체계가 바뀔 거다. 이걸 바꿔나가는 작업도 병행을 해 나갔을 때 왕해궁원 프로젝트가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하여튼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이 변화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런 변화에 대한 길에 함께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 무슨 일을 할 때 실패가 무서워서 그리고 변화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전주가 천년의 영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이제 과감히 부딪히고 도전을 해봐야 될 때다. 그래서 그 도전의 길에
현명한 우리 전주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면 저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길에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께서도 항상 함께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민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전주의 모습은 어떤 그림일까요? 늘 이 물음을 가슴에 품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변화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취임 1주년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묻는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